벡터장의 미분, 회전도 또는 컬값, 회전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거나 수학적으로 엄밀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애매해요. 제가 설명하는 게 수학적으로 막 딱 떨어진다, 이게 딱 맞다라고 하긴 힘든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의 그 틀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준으로 물리에 적용할 때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 방법을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갈 거니까, 이건 수학책 보면서 더 엄밀한 정의나 표기법은 따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틀을 잡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로테이션과 컬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로테이션은 f라는 함수의 회전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컬은 회전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로테이션 값은 특정 지점에서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얼마라고 나와야 될 거고, 컬을 구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어떠한 벡터장을 새로 얻어냈다라고 구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서 얻어낸 값의 특정 성분이 회전도이다 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 주게 됩니다. 마치 요 세 번째 텀이 해당하는 회전도이다 라고 할 건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전도는 기본적으로는 2차원 평면상에서 벡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회전장은 보는 것처럼 3차원 벡터 형식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엄밀하지 않고 일단은 이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쓸 거기 때문에 요거 구분을 좀 해줄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델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벡터처럼 나타나고, 그 미분 대상인 f라는 함수도 벡터 함수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외적 계산을 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f라는 함수는 일단은 x, y, g라고 하는 3차원 벡터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차원을 확장을 하든 하는 건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3변수, 기본적으로 3변수라고 일단 전제하고 갈게요. 3변수 벡터 함수로서 그래서 나타나는 벡터 성분이 x에 대한 어떤 함수가 나타날 거고, x, y, g, y에 대한 함수가 또 나타날 거고요. x라고 할까요? 대문자 y에 x, y, g를 잘 이용해서 나타나는 또 어떤 함수가 x, y, g를 잘 써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함수 연산 3번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나타내는 함수 값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당한 함수값 x, y, g에 x방향 단위 벡터 더하기 y 크기 또는 크기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로 나타낼 것 곱하기 y방향 크기, y햇으로 써도 되고 뭐 j햇으로 써도 되겠다고 합시다. 더하기 z 값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에 k방향 방향성분 크기라고 이렇게들 쓸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아주 엄밀하진 않은데 우리가 일단 써먹기 좋게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델에다가 f를 외적한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이 x방향 또는 y방향, y방향, j방향, 그 z방향, k방향들이 있을 때 요거 연산이나 해봅시다. 지금 3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델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컴마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컴마 라운드 z분의 라운드라고 하는 이런 성분을 가지는 벡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요런 거, 요거 앞에다가 요거 뒤에다가 놓고
외적 연산한다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델에다가 f를 외적하는 것은 이 표기법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엄밀하게는 또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이것들의 각각 성분들도 다 I, J, K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산하는 요령 I, J, K 또는 햇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G 분의 라운드 써주고 뒤에 것의 뒤에 것의 성분들 X, Y, G 어떤 함수 모양으로 나오는 거 X, X, Y, G X, Y, G의 조합으로 돼 있겠죠. Y 역시 조합으로 된 어떤 식이 등장을 할 거고 G 해서 요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도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i에 대해서는 i 앞에다가 써놓고 플러스 취급한 다음에 요거 i 들어있는 부분 다 지우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에 AD-BC 식으로 라운드 Y분의 G 빼기 라운드 G 분의 Y 라운드 Y 한 것에는 I 곱해라. 그리고 더하기인데 여기다가는 이제 J 쓸 차례죠. J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J를 쓰긴 하되 마이너스 J를 쓰면서 마이너스 J라는 벡터 방향으로의 크기는 J 들어간 거 가로 세로 지우고 나머지에 대해서 AD-BC 식으로 해가지고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G 빼기 라운드 G 분의 라운드 X 위에다 씁시다. 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앞에 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도 다 바꿔지겠죠. 더하기 K 방향에 대해서는 지우고 요거 AD-BC 할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 빼기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X 한 것을 곱해주자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방향 성분들이 모두 살아있고 크기를 나타내는 것들이 계산을 통해서 어떤 숫자나 문자 값으로 나타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 결론은 벡터로서 적당한 공간적 방향을 향하고 있을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은 일단은 컬을 구했다고 할 수 있어요. f라는 어떤 벡터 함수의 다변수 함수로서 컬 회전장을 구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벡터들로 공간을 막 채워놓을 3차원 공간을 마구 채워놓을 회전장을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얘기하네. 아주 엄밀한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편의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컬 값이 좀 더 일반적인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로테이션은 뭐냐? 회전도 어느 순간의 값은 뭐냐? 그러면은 요걸 찾아라 라는 걸로 이게 로테이션 F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요만큼이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가자면은 이 로테이션 값은 일단은 별도로 좀 정의를 해줘야 되지만 컬과 관련성을 짓고 이거 버려 요것만 따와처럼 하는데 로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2차원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헷갈리니까 F는 다시 쓰지 말고 어떤 G라는 벡터 함수가 있었다 치자. 이거는 X, Y 이변수 함수고요. 그 결과 뭐 X와 Y로 X와 Y를 잘 조합을 해서 나타낸 두 개의 숫자로 이어지는 2차원 벡터를 어느 X, Y 좌표에다 갖다 놓을 그런 특정 값이 있고 이거는 좌표들 다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 것들 넣었을 때 그런 X, Y, X0, Y0, X1, Y0 좌표에서의 로테이션은
이것 자체는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스칼라 값이 나올 것으로서 로테이션 G를 구해라 라 그러면은 이 성분을 따라간다 그랬죠. 여기에 앞에 거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Y 편미분해줘라 라고 하는 것 빼기 라운드 Y분해는 라운드 X를 편미분해줘라 라고 해서 나타난 어떤 수치 하나 값 벡터 아닙니다. 수치 값을 스칼라 값으로 구해줘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함수에 로테이션을 구해라 라고 하면 스칼라 값이 나올 건데 여기에다가 그 외적 표시한 거는 좀 어색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뒤에서 결합할 회전장하고 좀 비슷하게 쓰면은 뭐 여기에서 요 세 번째 성분 XYG 중에서 세 번째 성분에 해당할 K 앞에 붙는 이거를 뽑아서 로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로테이션 값은 스칼라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벡터량 아니고요. 어느 순간의 회전도 저쪽 방향이에요. XY 평면의 수직인 어느 방향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저것처럼 쓰기는 할 건데 그냥 이 순서를 외우는 건 조금 힘드니까 마치 외적 계산처럼 해서 나온 것에 YZ로 편미분, XZ로 편미분, XY로 편미분한 것만 뽑아서 써야지 했던 것처럼 구해준 스칼라 값이다. 이렇게 좀 연상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테이션 값, 회전도 자체는 외적 표현을 쓰는 게 아주 좋지는 않고요. 연상을 할 때 도움은 되기는 하며 결론으로 나온 것은 스칼라량이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K방향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XY 평면이 있는데 XY 평면의 특정 지점에서의 회전도가 XY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저쪽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수치값 하나로 딱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벡터 함수의 회전도, 로테이션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fx, y, f와 x 두 개의 변수 x와 y는 xy 평면의 좌표 지점을 각각 나타내는 수치로서 그것으로 라지 x, 라지 y로 어떤 xy 조합에 의한 함수를 요거 하나하나는 스칼라 함수처럼 보이죠. 다변수, 스칼라 함수, 이변수, 스칼라 함수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벡터를 나타내는 f는 벡터 함수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라지 x가 x, y는 스칼라 함수 x, 이변수 스칼라 함수 y는 x, y는 y라고 한다는 뜻은 fxy는 그냥 x, y다.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어떤 함수가 라지 x, 라지 y라는 함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했을 때 편미분한다 라고 할 때 y, x를 각각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직접 그 xy 함수를 여기다가 다 썼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xy 함수는 이러하다라고 또 쓸 수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표기법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런 xy 좌표에 의해서 f라는 벡터들이 1,1에서는 좌표가 1,1, 거기에 있는 벡터 자체는 1,1, 1 해서 1, 2,1 좌표에서도 x, y라고 바로 나오니까 2,1인 벡터, 3,1인 벡터 등등이 모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벡터 값들은 해당 지점들에 있을 입자들이 거기에서 가질 속도를 뜻한다.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는 속도를 뜻한다 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2,2 좌표에서의 회전도, 로테이션을 구해보자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로테이션 f 함수의 2,2에서의 값을 구하자 라고 해봅니다. 자, 이거 구하려고 해봤더니 우선 함수 자체가 필요하고요. 대입은 나중에 하는 거고 함수 자체가 x, xy는 x, 라지 y, xy는 y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값으로서 첫 번째 x 변수로 y를 편미분해요. x로 y를 편미분한 거 빼기
두 번째 변수인 y로 앞에 나온 함수 x를 편미분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y를 편미분하고 이거 x를 편미분하자. 그랬더니 아주 잘못 쓴 건 아닌데 y라는 함수는 y라고 나올 거니까 x로 편미분 y를 하자. 빼기 y로 편미분 x를 하자 라고 했더니 이거 제로 빼기 y로 편미분하니까 x 상수 취급이죠. 제로 해서 답은 0 나옵니다. 아, 2,2 근처에서는 xy 대입하기도 전에 0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결론은 이래요. 2,2 주변에서의 입자들은 이걸 중심으로 회전을 안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어떤 매우 많은 여기 있는 입자들의 위치마다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의 속도 뭐 이렇게 뭐 다 그릴 수 있겠죠. 어떤 좌표 근처에 있는 점입자들의 속도 뭐 이렇게 좀 누우면서 빠르게 느리게 이 주위를 지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라는 좌표 근처에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원래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입자들 중에 2,2 주변을 맴도는 회전하면서 도는 모양은 안 나오네요. 회전하면서 도는 모양은 안 나오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쫙 퍼지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회전은 안 하나 보다. 회전도 로테이션은 제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시 2,2 근처에서 보긴 해야 되는데 의미를 따라가 봅니다. 이번에는 x 방향으로 미분을 할 때, 편미분을 할 때, 아, 위아래는 무시하는구나. 그럴 때 x 방향을 따라갈 때 이 근처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주변에 있는 벡터들의 세로 성분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세로 성분 요거죠. 세로 성분을 x로 편미분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세로 성분에 대해서 여기서 찾아보면은 x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세로 성분의 변화율을 따지자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네요. x로 세로 성분을 미분하자 이 뜻이 아니라 x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에 있을 벡터들의 세로 성분 변화율을 취해보자 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 주변에 1,2, 1.1,2, 1.5,2, 1.9,2, 2.3,2, 2.5,2, 2.8,2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겠죠.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x 방향으로 가면서 편미분을 하는데 갑자기 y 방향 성분의 편미분만 합니다. 요거 주변에 이거 점점 이렇게 누운 벡터들이 점점 있는 걸로 보일 텐데 됐고 그 벡터들의 위성분, 위쪽 성분, 위쪽 성분, 위쪽 성분 변화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위쪽 성분들의 변화가 어떤지 볼 겁니다. 했더니 여기 있던 거 위쪽 성분, 여기 있던 거 위쪽, 여기 있던 거 위쪽 성분 변화가 왼쪽은 아예 없네. 그게 제로라는 의미이고 세로 방향으로도 가봅니다. y로 편미분하자. 여기 근처에서 위로 가보자. 기준 방향으로 가보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벡터들을 따져보자. 따져봤더니 아마 주변 벡터들의 모습은 요쯤에는 2,1, 여기쯤에는 또 얼마 컴마 뭐 2, 뭐 1.5, 1.7 하다가 2,2, 2,2.1, 2,2.3, 2,2.7, 2,2.8, 2,3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 따박따박 가면서 위로 쓱 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의 내 방향 말고 가로 성분은 얼만가? 가로 성분은 얼만가? 그것의 변화는 여기 가면서 살펴봤을 때 아, 내가 위로 가지만 그것들의 위쪽 성분은 내가 모르겠고 오른쪽 왼쪽 성분들만 변화가 어떻게 되나 봅니다. 이 근처에서 너는 오른쪽 성분 얼마니? 2요. 나도 2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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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나는 위로 가면서 이게 곁눈질을 해서 오른쪽 성분, 왼쪽 성분이라고 할 것 X 크기를 봤더니 변화가 없네.
위로 훑어가면서 주변에 살고 있는 것들의 오른쪽으로의 성분 크기를 봤더니 변화가 없네. 그래서 요거 제로네 라는 게 요 부분이고요. 그런 두 가지 성분을 합해 봤더니 당연히 0 더하기 0이니까 0 빼기 0이니까 0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X 방향을 따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것에 세로 성분들의 변화율을 구해보자. 위로 가면서 가로 성분들의 변화율을 따져보자. 그걸 또 마이너스 취하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도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로테이션 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걸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로테이션 회전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fxy 벡터 함수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fxy는 라지 x, 라지 y처럼 이제 쓰게 될 건데 이거 안 좋았네요. 이렇게 쓰일 건데 라지 x라는 함수는 xy를 변수로 가지는 x 플러스 y이고 그리고 y 부분에는 2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이런 함수이다 라고 합시다. 아직은 쉬운 함수만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f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구해보자. 로테이션 f라고 하면 일단 x로 두 번째 있는 거 y 부분에 대응하는 요 함수를 편미분해라. y는 2x-y죠. 2x-y 에다가 마이너스 라운드 y분해라고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x를 편미분한 것을 넣어라. x를 편미분해라. x는 x 플러스 y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x로 편미분하면 y는 상수 취급하고 2 나오고요. y로 편미분할 건데 요거는 1 나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1 값이 나오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fxy에 대해서 로테이션 값이 또 어디에서나 상관없이 상수함수로 또 나왔습니다. 편미분했는데 또 뭐 제곱한 거 편미하면 xy 하는 것도 이렇게 스칼라식 하나 나올 텐데 그런 거 없이 로테이션 값을 구해라라고 할 f를 한번 좌표 평면 xy 평면 위에다 그려봤어요. 자, 1,1에는 1, 1, x 1, y 1일 때 1 더하기 1은 2, 2 빼기 1 하니까 1. 3,2에는 3,2, 3 더하기 2, 5, 3,2, 6 빼기 2 해서 4 해서 이런 식으로 거기 위치마다의 벡터량들이 이렇게 구해졌고요. 적당히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의 로테이션이 나온다는 것 또는 회전도가 X방향으로는 이 정도, Y방향으로는 이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회전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따라가다 보면 회전도는 XY 평면상에서 반시계 방향일 때가 플러스라고 하고 회전 정도가 시계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들에 대해 대표적으로 좌표 2,2 지점에 있는 4,2라는 벡터를 기준으로 요 각각의 값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전체 회전도도 알아보겠습니다. 4,2 주변에서는 이런 벡터들이 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산도 해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요 사이에는 오른쪽으로 누운 3,0 벡터 그 다음에는 좀 요래 크기나 방향이 너무 심했네. 약간 이렇게 되는 벡터들 요 다음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되는 벡터들이 있으려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와 방향을 가지면서 이 정도로 벡터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X방향을 따라가면서 X의 성분들, 벡터의 X 성분들이 라지 X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알고 싶어요. 대충 보니까 요거 근처 따라갑니다. X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옆에 있던 것보다 내 주변을 스쳐갈 때 벡터들은 이렇게 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크기는 잘 모르겠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상태의 방향성을 가질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만날 벡터들은 좀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회전도가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자, 회전도가 플러스가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봅니다. 나는 왼쪽에서부터 나를 지나가는 방향 오른쪽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dx만큼 지나갈 때 거기서 존재하는 x 방향 성분들은 필요 없고 y 방향 성분들이 어떻게 되나 보게 되면은 나의 오른쪽으로 간 정도에 따라서 y 방향 성분이 조금 했다가 y 성분이 커졌다. 조금 그거보다 더 커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만큼 간 동안에 y 방향 성분이 이런 거였었다가 더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나의 기준 단위 dx만큼에 대해서 이런 벡터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 성분을 갖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회전도를 얘기할 때는 X방향으로 가면서 X방향 변화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Y방향만 구해서 기준 방향 크기 그냥 결정해 놓고 이런 것에 의한 벡터, 단위 벡터 크기에다가 Y방향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느라고 변한 정도가 이거 일으켜 세우는데 요걸로 만드는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해석이었었고 다음 성분 따져봅니다. 이번에는 적정한 위치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위로 쭉 훑어가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면서 자, 그래서 따박따박 dy만큼씩 지나가면서 dy만큼씩 지나가면서 요만큼 dy는 고정으로 두고 X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견눈질을 해서 또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X 성분 보면은 일단 여기 있는 벡터량들이, 벡터 값들이 연속적으로 잘 있다면은 요 정도 크기의 벡터가 이런 방향이었다가 제법 커지고 제법 커지고 그러면서 좀 5,1, 4,2, 3,3 하면 좀 오른쪽으로 눕는 모양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가는 모습을 여기 이제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Y방향으로 따라가면서 만날 벡터들은 전반적으로 방향이 여기서 존재하는 나 주변에서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벡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벡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Y방향으로 따라가면서는 그에 의한 로테이션은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벡터가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점점 변하네. 시계 방향으로 방향이 변하네 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결론적으로는 내 주변을 위로 훑어가다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으로 변해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찾아볼게요. 이 근처에 조금 아래 있던 거는 식을 살펴봐도 되는 거고 조금 아래 있던 것은 가로 방향의 크기가 나보다 좀 작을 겁니다. 이런 벡터가 있었는데 좀 요만할 거예요. 그리고 위로 가게 되면은 가로 방향의 벡터가 좀 더 나보다 더 커진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가로 방향으로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위로 넘어간 다음에는 가로 방향으로 큰 걸 만나게 될 거다. 그렇죠? 요 실제 숫자 대입해 보면은 요 값 x 플러스 y는 y 값이 일정할 때, x 값이 일정할 때 y 값이 증가하면 점점 가로 성분이 커지게 되니까 이 밑에 있었던 벡터의 가로 성분 크기보다 위에 있는 것의 가로 성분 크기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y 성분은 dy를 따라간다고 치고 그래서 만들어진 벡터가 아래 있었던 것은 이런 벡터가 될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이런 벡터가 될 거예요. dy 성분은 일정하다 치고 그렇게 하면서 위치마다 있었던 내 주변 벡터가 뭐에서 뭘로 변했느냐 오른쪽 짧은 거에서 오른쪽 큰 걸로 변했다. 오른쪽 짧은 거에서 오른쪽 큰 걸로 변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가면서 벡터량이 오른쪽 성분이 짧았다가 커지면 시계 방향으로의 방향 회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예요? 위로 가면서 dx 성분의 미분량이 커지면, 요거보다 증가하면 결론적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요 주변 것들이 이렇게 가면서 만날 것들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증가할 때 시계 방향의 회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인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서 위로 훑어가면서 X 성분이 증가할 때 시계 방향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니까, 증가할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로 편미분한 가로 성분 X가 값이 증가할 때 마이너스 값을 취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X 성분에 나온 벡터량의 X 성분의 Y로 편미분한 값 앞에다가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X 따라가면서의 반시계방 회전 정도 플러스 회전 정도, 위로 가면서의 시계 방향 마이너스 회전 정도가, 이거는 2 정도로 바바박 돌아가고 요거는 마이너스 1 정도로 거꾸로 얘기했죠. 요 값은 2 정도로 바바바박 반시계방으로 돌아가고, 요거는 마이너스 1 정도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주변 벡터의 변화 양상, 방향 변화 양상이 총합을 해보면, 아, 내 주변에서는 좀 니네들이, 벡터량들이 내 주변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띠나 보다, 이런 애들 살고 있는데 주변하고 좀 크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얘네들 띡 돌아가는 게 좀 반시계 방향이 더 강력해 보이죠. 강력해 보여서, 그래서 회전도가 2,2 근처 좌표에서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서 전반적으로 주변 벡터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다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양태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로테이션 F가 플러스 1로 나왔다는 것의 의미다 라고 취하면 되겠습니다.